10명이 뛰었지만 스코어는 2대0, 의심할 여지 없는 승리였습니다. 리그 7경기 연승과 함께 승점 33점으로 리그왕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르하브르전에서 또 한 번 미친 활약을 보여줬죠. 파리 생제르맹 팬들 사이에서는 이날 경기는 한글 버프, 코리안데이 버프를 받은 경기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10명이라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도 굳건한 팀워크를 유지하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신 이강인 선수의 팬들이라면 분명 의문점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따라 이강인이 왜 공격 라인 위까지 올라오지 않고 중앙에서 수비적인 역할에 중점을 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엘리케 감독의 이강인 활용에 대해 축구 전문가는 물론 파리 생제르맹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영입 초기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좌우 충돌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엘리케 감독이 감을 잡았는지 이강인을 좌우측 측면 공격수는 물론이고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펄스 9으로까지 기용해 비밀 경기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 역시 매 경기 꽉 막힌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고요. 이렇다 보니 요즘 프랑스 현지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최고의 관심사인데요. 활용 방식이 쉽게 예측 가능한 음바페나 덴벨레보다는 변화무쌍한 이강인이야말로 히든 카드로서 경기의 흐름을 이끌 열쇠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르하브르전 이강인은 4-3-3 포메이션에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하며 비티냐, 파비앙과 함께 중원에서 활약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전반 6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볼 경합을 하던 파비안이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전반 10분 돈나룸마 골키퍼가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카시미로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돈나룸마가 발을 높이 들었고 주심은 고의적인 득점 저지로 판단해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10명이 싸우게 됐고 파리 생제르맹은 누구라도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악조건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고작 전반 10분에 말이죠. 그러나 엘리케 감독의 특별 지시를 받은 이강인은 본인 역할 이상을 해냅니다. 중원과 왼쪽을 부지런히 오가며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며 탁월한 볼키핑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이강인의 볼키핑 능력, 탁월한 시야감은 물론이고 천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전반 23분 음바페가 덴벨레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기록할 당시 플레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원에서 이강인의 미친 돌파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프라인을 가로지르며 엄청난 드리블로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음바페는 이를 멋진 중거리 슛으로 완성시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반 32분에는 이강인의 택배 배달 뺨치는 패스가 음바페 발 위에 안착했습니다. 아쉽게도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됐으나 전반 두 골 모두 이강인이 깊이 관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후반이 되자마자 전세 역전을 위해 르하브르가 거칠게 치고 나왔습니다. 10명이 뛰는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선수들의 피로 누적은 피할 수 없는 요소다 보니 이를 노리고 위협적인 공격 축구로 강하게 밀고 들어온 건데요. 이강인은 이번에는 수비 모드로 전환해 테나스 골키퍼와 반격합니다. 신들린 듯한 미친 선방을 보여준 테나스 골키퍼와 함께 탄탄한 수비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후반 44분 승부의 마침표를 찍는 골을 비티냐가 완성합니다. 경기 후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저번 경기는 보다가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요즘 원팀으로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느껴진다. 이강인 선수가 온 후로 선수들끼리 장난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것 같다. 코리안데이를 자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승리를 위해서라도 한글 써진 유니폼을 자주 입으면 좋겠다라는 농담까지 하며 즐거워했는데요. 팬들의 발언처럼 특히 이날 경기가 주목을 받은 것은 선수들의 유니폼에 새겨진 한글 때문이었습니다. 이강인, 음바페, 덴벨레 등 또박또박 한글로 적힌 유니폼 보이시나요?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당연하게도 매번 한글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이강인 선수 덕분에 팬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한국 팬들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였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세계적인 명문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로 된 유니폼을 착용했다는 사실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 역시 한글이 써진 유니폼을 보며 신기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날인 만큼 강인이를 위해서 오늘은 꼭 이겨야겠다는 대화를 경기 전에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한글 유니폼, 프랑스 현지에서도 화제였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지 기사를 번역해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놀라지 마세요. 루아브르전에서 은바페와 덴벨레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늘만큼은 색다른 유니폼을 입을 테니까요. 유니폼 뒷면에 쓰인 선수들의 이름은 아무래도 읽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적혀 있거든요. 르아브르전을 앞둔 은바페와 덴벨레 선수도 유니폼에 적힌 한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선수들이 그들이 아끼는 이강인의 조국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후일담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파리 생제르맹이 수많은 언어 중 한국어를 선택한 것은 최근 이강인 선수의 영입으로 급속도로 늘어난 한국 팬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색다른 이벤트는 프랑스 현지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의 이탈로 인한 팀의 명성 하락을 어떻게 만회할지 고민 중인 파리 생제르맹이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 같다는 팬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와 같이 긍정적인 기사가 있는가 하면 삐딱한 시선도 있습니다. 파리가 이강인 물결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은바페는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되는 프랑스 매체의 기사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게 축구는 비즈니스의 일환이며 이강인 영입으로 마케팅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나아가 유럽까지 이강인 선수의 팬들을 파리 생제르맹의 팬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오랜 팬들은 오랜 기간 유니폼 판매량 1위를 차지했던 은바페를 신성 이강인이 밀어내고 1위에 등극했다는 사실에 우려부터 표합니다. 이강인의 등장이 은바페의 명성을 가리지 않길 바라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남다른 승부욕을 자랑하는 은바페가 이강인을 질투할지도 모르니까요. 글쎄요, 두 번째 기사에는 100% 동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만 해도 경기 중간중간 이강인과 은바페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으며 심지어 하프타임 중에도 이강인을 막내 동생 대하듯 뺨을 만지며 친밀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 엄청난 활약을 한 테나스 골키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이강인 선수와 먼저 포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만 봐도 흐뭇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를 마친 이강인 선수의 프랑스 현지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경기였지만 긍정적인 점들이 있었습니다. 수비 면에서 우리는 견고했고 상대에게 골을 내주지 않고 승리로 마무리하는 것은 좋은 성과였습니다. 팀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